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78% 상승 마감, 코스닥은 2.15% 급등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역시나 미국장이 이제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뭐 오전까지는 흐름이 뭐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뭐 혹시 뭐 상승폭을 반납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1% 이내에서 좀 마감이 되어지는 뭐 상상을 저도 좀 하면서 뭐 편하게 좀 잠이 들었는데 뭐 요 정도 음봉 나와도 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죠. 근데 뭐 잠깐 이제 새벽에 눈 떠서 미장 잠깐 확인했는데 마이너스 3%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뭐 이제 121선 지지하고 꼬리 살짝 달고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반등을 살짝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돌림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약했다. 한 1점 한 그래도 한 1.5% 정도 선에서만이라도 마감을 해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1.92%로 마감을 했고요. 그나마 뭐 이제 최근에는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좀 더 좋죠.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힘을 내주고 있는 것처럼 일단 미국 증시는 뭐 당연히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약했는데 전기차 섹터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많이 약했던 것 같고, 그나마 좀 시장 낙폭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되어졌던 섹터가 5G 쪽이랑 게임주 섹터 정도 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우리 증시 월요일 날 내일 개파락을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것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파락을 좀 적게 하거나 정말 뭐 갭상승 시작을 할 수 있으려면 내일 우리 장 시작 전에 미선물이 1% 이상 뭐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준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혹시 뭐 미선물이 마이너스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오겠죠. 뭐 플러스 뭐 0.5% 이내에는 그렇게 크게 갭에 영향을 주지는 뭐 못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전혀 벗겨내는 흐름은 아니에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뭐 이제 3일 동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었죠. 다만 코스피만 보면은 조금 암울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뭔가 좀 추세를 이제 슬슬 돌려내려는 흐름, 하락 추세를 좀 벗겨내고,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흐름,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하긴 힘들 거라고 제가 이날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121선이 아직까지는 하락각이 있고, 이 이평선들을 조금 이렇게 횡보로 이렇게 돌려놓는 좀 더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릴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보면, 그래서 어떤 그래도 추세를 좀 이겨내려는,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돌려내려는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도 뭐 나쁘지 않게 봤고, 코스닥도 최근에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지만 약간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대를 조금 이제 하고 있었던 금요일이었거든요. 이제 급락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던 패턴, 이때도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던 패턴, 거의 이제 사실 캔들 자체로는 뭐 유사하거든요. 이틀 정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이 위로는 천천히 매물소화하면서 전고점까지 올려놨던 이때의 어떤 급반등, 이때도 이틀 급등 나오고 천천히 좀 매물 소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놨던 급반등의 패턴. 물론 이제 뭐 앞선 뭐 두 번의 이런 반등이랑 뭐 똑같은 모습이 나오리다라고 뭐 생각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미장이 또 반등에 성공해주면 우리 증시도 갭 살짝 뭐 띄운 다음에
이때랑 뭐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요때나 뭐 요때처럼 기대를 좀 했는데 미장이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날 목요일 날 방송에서도 아마 1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저항이 좀 크게 일어날 좀 가능성도 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수 포인트 때는 1000포인트고 여기를 좀 돌파하고 이 구간 안에서 다시 좀 완벽히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코스닥은 그래도 121선 이평선이 하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타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단순히 미국 시장이 뭐 몇 프로 떨어졌다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 떨어졌고 시장의 지금 심리 상태, 그러니까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전에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보다는 이번 주말에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왔던 어떤 이유, 악재의 뭐 개수도 그렇고요. 좀 너무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앞선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우리 증시가 개파락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항상 사실 지수의 개파락은 기회로 작용을 했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내일도 개파락이 정말 기회일 것인가? 개파락 후에 바로 빠르게 양봉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앞선 조정들 때에 비하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뭐 악재가 많습니다. 뭐 이제 뭐 워렌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가 지금 어떤 버블이 예전에 그 IT 버블 때보다도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뭐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 20%좀 넘게 급락했다가 조금 이제 꼬리 좀 달면서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급락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가 NFT 그리고 이제 뭐 가상화폐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반응이 참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어요. 일단 좋은 뉴스는 어, 전파력은 델타에 비해서 지금 나온 연구 결과로는 막 5배, 6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번 주말에 나왔던 연구 결과에서는 전파력이 2.4배 정도로 나왔고 지금 뭐 전 세계 42개국으로 확산됐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뚫렸고 엄청난 속도로 아마 전파가 될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상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아직 뭐 사망한 사례도 없고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뭐 가벼운 뭐 발열 뭐 요 정도로 좀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갔다라는 점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학자들의 뭐 발언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아직까지는 이제 한 2주 정도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확실히 어떤 발표가 좀 공식력 있게 나와줬을 때 시장이 안도감을 찾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뭐 수시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어떤 뭐 완벽히 안도감을 찾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뉴스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최소 5년은 더 시달릴 거다.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라는 뭐 이런 뭐 보고서 뉴스도 있었고 해가지고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할지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건지 지수가 하락을 하니 그런 어떤 이유로 오미크론을 갖다 붙이는 건지 사실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
미국과 대만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을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좀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 이 부분도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뉴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헝다가 결국은 이제 디폴트를 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단계적으로 좀 잘 디폴트 될 수 있게 뭐 이제 뭐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에서 뭐 몇 개월 전에 처음 이제 헝다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뭐 이제 체계적인 디폴트 수준으로 갈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헝다는 뭐 그렇게 시장을 뭐 흔들 만한 뉴스가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런 부분이나 결국은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좀 클 것 같고 요것도 조금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악재가 좀 여러 가지라서 이전에 나왔었던 시장의 어떤 뭐 조정 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내일 뭐 개파락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양봉을 물론 채워줄 수도 있고 개파락했다가 잠깐 뭐 반등 나오는 척 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 이제 계속해서 개파락이 우리에게 어떤 수익을 주고 기회를 줬던 그런 것만 생각하기에는 내일 이번에 조정은 조금은 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스닥의 지수의 위치 자체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이제 수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렇게 이제 통통통통 튀는데 이런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지수가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락 추세 구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이제 수렴을 좀 끝내놓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이 시작될 수도 있는 원래 이제 수렴이라는 게 돌파하게 되면 상승의 시작점이 되지만은 돌파를 실패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리딩방도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감내를 하고 현금 이제 100%를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그 지금 제 생각에는 많아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완전히 안착하는 회복세 1000포인트 혹은 121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많아야 50%좀 이하로 계좌를 이제 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명한 거는 공격적으로 시장을 배팅하고 예측하고 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뭐 요즘 시장은 좀 뭔가 반대로 철저하게 좀 급락이 나오면서 너 정말 무서울 때 그럴 때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갖고 이렇게 이제 뭐 급등이 나와서 더 갈 것 같을 때 좀 뭐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매도의 관점을 갖고 이러면서 좀 엇박을 좀 잘 타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내일 뭐 개파락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980포인트 요 정도쯤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일부 이제 매수 가담을 한번 해볼 만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뭐 어, 어설프게 뭐 1% 이내 이렇게 시작하면은 저는 일단은 살짝 좀 관망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이렇게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날 오전에는 항상 이거 보면서 1분 단위로 이제 수급이 바뀌죠. 그래서 개파락을 크게 했는데 개인은 매도가 찍히고 외인 혹은 물론 외인을 제일 중요하게 보겠죠. 외인이 뭐 한 100억 이상 급으로 이렇게 조금 크게 의미 있게 물량이 좀 들어오면 일단은
갭 하락 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이제 1차적인 어떤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헤이크는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뭐 갭 하락 어설프게 갭 하락 시켜가지고 반등 살짝 나오는 척 하다가 뭐 한 100억 정도 매수해주고 개인들 따라 붙으면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파락이 크게 나와야 매수 관점을 좀 가져볼 것 같다. 그런 포인트는 한 98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2% 정도 떨어진 다음에 살짝 뭐 밀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좀 당겨주는 모습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980에서 이렇게 좀 당겨주는 모습이요. 아무튼 뭐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뭐 참 의미가 없죠. 내일의 어떤 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더들은 감각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 내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 그러면 이제 뭐 내일 좀 테마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가장 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쪽이 뭐 비덴트, FSN 얘네들 같은 그 NFT 관련주들, 이랑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마 비덴트가 조금 그 하락폭이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이에요. 얘네가 얼마나 뭐 개파락을 하면은 자신 있게 좀 들어가 볼까. 어쨌든 이제 비덴트도 다날이랑 같이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들이기 때문에 하나들이 아니라 뭐 가장 강한 두 종목이죠. 다날이랑 비덴트 요렇게는요. 그래서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온다면 충분히 먹을 구간은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다날이 조금 더 좋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비덴트는 이제 뭐 비트코인 급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다날은 지금 싸이월드라는 너무 분명한 재료가 지금 있다. 그리고 지금 싸이월드가 12월 8일날 앱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17일날 이제 뭐 정식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적당히 뭐 한 1, 2주 이렇게 남아있는 재료들이 매매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말에 보시면 놀면 뭐하니에서 이제 뭐 도토리 페스티벌이었나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싸이월드의 어떤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을 건드리는 예능을 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싸이월드 런칭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놀면 뭐하니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일럿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고 하지만 노래를 가지고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는 좀 좋게 봐서 다날이 저는 공략 순위가 거의 뭐 지금 뭐 제 기준에서는 1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비덴트는 좀 개파락이 좀 많이 크게 나와야 접근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N도 워낙 뭐 지금 상한가 나오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한 게 없죠. 수요일날 상한가 보내고 딱히 아직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개파락이 좀 나온다면 접근 뭐 가능해 보이고요. T사이언티픽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싸이월드 관련주가 인트로메딕 얘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장대한봉 얘도 차트가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파하는 차트 너무 예쁘죠. 그래서 장대양봉 만들고 1일차 조정이기 때문에 개파락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채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애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저번에 메타버스가 가장 크게 빠졌을 때가 언제였더라? 미국 증시 이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이때는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이날은 지금 메타버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로블록스가 이때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그래서
장이 빠진 거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대장주가 10% 빠져버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더 좀 개파락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로블록스가 어 지금 3%안 되게 2점 몇 프로 빠진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때보다는 조금 뭐 충격이 덜할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이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투심이 불안한 것 같고, 로블록스의 주가락은 금요일보다 수요일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서 이날보다는 좀 덜 개파락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일단은 좀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뭐 NFT랑 뭐 메타 요쪽은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영향은 불가피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FT는 지금 뭐 가장 좀 안 좋을 수 있는 쪽이다. NFT랑 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 근데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가장 또 선방했던 섹터가 게임 섹터였다. 근데 이 가운데서 메타버스는 사실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이쪽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게임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면 항상 메타랑 게임 애들이 반등 나올 때도 같이 반등 나오고 죽을 때도 같이 죽기 때문에 저번 주 수요일보다는 영향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찌됐건 뭐 메타는 지금 뭐 이대로 죽을 거라고 보기는 너무나 힘든 테마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온다면 분명히 어떤 기회에 그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이렇게 자리를 너무 예쁘게 다 만들어 놓으면 자꾸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와요. 이때 뭐 NP도 이때 차트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미국 증시 급락 나와가지고 일단 한 번 뺐죠. 한보 후퇴한 거죠, 일부. 그리고 자리를 다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쌍바닥 찍으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던 가격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종가상 안착을 해놔서 이렇게 좀 뽑을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봤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또 접고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접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21선이 견인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런지 아니면 진짜 분위기가 안 받쳐준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메타 애들이 자리가 다 좋았어요. 한글과 컴퓨터도 보시면은 자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 딱 뽑아주면 되는 자리고, 덱스터도 지금 여러 번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뭐 안 가면 진짜 이상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저희 리딩방도 덱스터를 이제 종가 베팅을 좀 했는데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수는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덱스터는 이게 진짜 안 갈 수 있는 자리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뻤다라는 거죠. 근데 지수는 이거 분명히 맞고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야, 근데 이거는 손실을 보더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였다. 덱스터의 이 21선 눌림목 자리는요. 그래서 얘는 또 이제 뭐 종가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에다가 딱 갖다 놓고 끝이 났어요. 그럼 걔 뭐 한 0.5%만 딱 뛰어서 시작해도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나와주는 자리라서, 야,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가장 강했던 메타 그 독더버스 관련주죠. 얘도 지금 단기과열 피하려고 약간 금요일 날 거래량 일부러 엄청 죽이고 좀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은 의도성도 좀 많이 보였어서 얘도 좀 좋게 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애들 다 자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핑거, 덱스터, 한글과 컴퓨터, NP, 위즈익도 여기서 쌍봉을 맞고 떨어지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내느냐,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뭐 이제 물론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을 형성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21선을 좀 잘 지지를 해줬고, 근데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애들이 좀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애들도 너무 좀 좋고, 게임주들도, 다시 좀, 뭐,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훈풍을 좀 불어일으키면서 분위기가 참 좋았고, 그러니까, 이날 이제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몰리면서 게임주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해준다는 건, 여전히 주도 섹터임을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한테 우리 쉽게 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야. 물론 이제 중국발 뭐 호재 뉴스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야 게임주들 생각보다 너무 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요렇게 약간 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봤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낼 거라고 봤는데 바로 이렇게 또 8% 이렇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은 확실히 아직 죽지 않을 거야. 뭐 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펄어비스도 제가 12만 원 근처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얘도 아직 재료도 참 많이 남아 있거든요. 중국 검은 사막 모바일 런칭이랑 내년에는 뭐 PC 있고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NC소프트는 딱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해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거다. 오케이, 뭐 이 선도 뭐 제가 미리 그어놨던 선이잖아요. 이때부터 한번 접근 가능했죠. 아무튼 어느 정도 이제 먹을 구간을 줬고 일단 뭐 게임주들 메타 애들 NFT 더 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내일의 어떤 그러니까 미장의 시장 조정이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칠지는 뭐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면 공략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 힘을 받는 애들이 코로나 관련주인데 코로나 관련주도 뭐 전부 다 좋게 보고 접근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으로서 제 눈에는 현대바이오 정도만 대장으로 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도 이런 어떤 캔들을 예상을 하고 좀 뭐 접근도 했고 그랬지만은 121선을 좀 깨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서 역배열에서 급등이 나오고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잡아줬다라는 건 한 번 정도 뽑아낼 의지가 있다. 거기다가 우리가 매매할 때 사실 가장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재료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어떤 테마에 대한 매매, 종목에 대한 매매가 사실 가장 쉽거든요. 현대바이오가 12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효과에 대해서 임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서 한 4% 정도 올라서 마감이 되어졌고, 일단 내일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얘는 갭이 좀 더 떠서 시작을 했다가 시장이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 갭 띄우고 죽을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이 개파락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갭 띄우고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얘는 이제 시장 보면서 그러니까 코로나주들은 시장 보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시장이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러면 얘네들이 수급이 쏠릴 거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얘네들은 수급이 죽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장이 5G 섹터가 강했어요. 그 급락 조정 받는 와중에. 그래서 최근에 뭐 HFR이나 RFHIC 이런 애들 조금 저도 보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5G가 워낙 좀 오랫동안 좀 고생시켰고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얘네도 전체적으로 다좀 강하다기보다는 얘만 좀 특출나게 좀 센 상황이고 저 뭐 공부를 얘는 안 해가지고 다른 재료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공급 계약 뉴스 뭐 좀 있었고 아무튼 5G 관련주들도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애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제주 반도체. 반도체에서는 이 두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은
얘는 수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기관은 이제 처음으로 조금 매도세가 일단은 금요일 날 좀 나왔고요. 외국인은 뭐 진짜 노받고 계속 순매수잖아요. 얘네는 뭐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매수 포지션을 잡아봐도 괜찮을 만한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제가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볼 종목은 뭐 여전히 메타, NFT 게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NFT, 메타, 게임, 2차 전지 얘네랑 vs 코로나 그리고 반도체. 예. 요렇게 시속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네가 오르는 날은 얘네가 죽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얘네가 오르면서 얘네가 빠지기도 하고 반도체가 오르면서 얘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가 하나라고 보면 2대 1의 싸움을 지금 이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수급의 이동을 잘 캐치하시면서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